고디의 야매조역. 음과 양. 주역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음양의 조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양이 의미하는 바와 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할 수 있다면 주역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양과 음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은 주역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타로 카드에서도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으로 대표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나누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와 유사하게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사실 많은 부분에서 주역과 타로 카드에서 등장하는 양과 음의 대비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양의 힘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힘이고, 음은 그것을 유지 발전시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음은 각각이 분리되어서 존재해서는 제대로 된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느라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뜬구름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고,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무조건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양과 음은 언제나 함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서 음은 양을 뒤따라오는 힘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양이 일의 시작을 나타낸다면 음은 그 일의 진행과 경과를 나타내므로 자연스러운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음의 힘이 양의 힘보다 약하다거나 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이 없이는 양의 힘이 가지고 있는 최초의 추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한순간 자유롭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양의 힘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규칙을 나타내는 음의 힘이 더욱 강력하고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음이 양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의 힘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와는 반대로 안정된 시스템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샘솟게 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는 불안감과 위기가 가득하던 시기가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던 것도 그런 이치가 아닐까요? 많은 경우에 양은 하늘이고 음은 땅이라고 한다거나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라고 직접 대응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직접적인 사물의 대응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예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과 같은 이야기를 들 수 있죠. 양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과 아이디어, 혹은 더욱 먼 미래에 대한 직관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하늘의 의미와 맞닿아 있습니다. 반면에 음은 바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 혹은 현재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결실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땅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양은 강력하고 순간적인 힘으로 회초리를 들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쳐 잡아주는 전통적인 아버지의 상을 나타내고, 음은 키우고 가꾸는 힘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엄격하게 집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상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상징일 뿐, 이것이 남자는 이러해야 하고 여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많이 비유되는 것이 양은 빛이고 음은 어둠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빛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어둠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종종 덧씌워지곤 해서
양은 좋은 것이지만 음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과 음이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 것만큼이나 어둠도 필요합니다. 밤이 가져다 주는 휴식 없이 온종일 밝은 낮 속에서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물론 그와 반대로 계속 어둠과 휴식만이 이어지는 삶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두 개의 힘에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있어야만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과 음은 외면과 내면, 나와 주변, 전진과 후퇴, 도전과 휴식, 개인과 전체, 운과 노력, 이상과 현실, 목표와 과정 등 세상의 다양한 면에 비유되곤 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나만의 특징을 덧붙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하게 되든지 이러한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잘라서 말할 수도 없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해석은 양의 힘이 너무 과하거나 음의 힘이 너무 과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의 효를 마주하게 되었다면 지금 내가 양의 힘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혹시 내가 너무 양의 힘에만 의지하게 되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반대급부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양의 기운이 강해지면 그로부터 음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너무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양의 힘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인 음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양이 태어날 기반을 다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의 형태를 바탕으로 어떻게 양과 음의 기운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다면 주역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